당신의 집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이 물바다가 되고 있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확인해보니 구멍이 수십 개씩 뚫려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장 큰 구멍 하나만 완벽하게 틀어막고 이제 비가 안 새겠지 이렇게 안심하실 건가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현대의학계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겠다며 벌인 일과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치매를 한 방에 고쳐줄 마법의 알약을 만드는데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붕에 난 구멍들 중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구멍을 막는 약에만 집착한 거죠. 알츠하이머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헤더 샌디슨 박사는 말합니다. 치매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진 복잡계 붕괴죠. 샌디슨 박사의 환자 PB는 이상한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휴가를 떠나면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머릿속에 안개가 꼈고요. 담당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신 것 같네요. 아마 기분 탓일 겁니다. 아무도 PB의 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독소와 이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낙동강 방어선이죠. 하지만 독소가 계속 들어오면 이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일, 뉴런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일,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 방어선을 유지하는 동안 뇌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멈춰야 하고요.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탁기 고무 패킹 안쪽, 욕실 천장 모서리, 에어컨 내부, 네, 곰팡이입니다. 사람들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곰팡이는 성장하며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를 분비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로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 눈, 코, 입, 점막으로 피부로 흡수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이코톡신은 혈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2013년 연구에서는 만성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112명의 소변을 검사해봅니다. 그 결과 환자의 무려 93%에서 최소 한 종류 이상의 마이코톡신, 즉 곰팡이 독이 검출됐죠. 그리고 이들 중 90% 이상은 누수 문제가 있던 건물에 살거나 일한 적이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이코톡신은 뇌 조직에 직접 침투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혹시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챙겨 드시나요? 그런데 그 영양제를 먹은 뒤 코팅이 살짝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굽고 있진 않으신가요? 테플론 코팅팬에는 PFAS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PFAS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문제는 우리 뇌의 60%가 지방이라는 겁니다. BPA와 프탈레이트도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도 열을 가하면 수십만 개의 미색 플라스틱, BP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이 용출됩니다.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물질들은 물보다 기름에 더 잘 녹기 때문에 고기나 곡물 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담아 가열할 경우 화학물질 용출량이 2배 이상 급증하고요. 게다가 BP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가짜 호르몬 행세를 하게 되죠. 결국 인체의 정상적인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가 교란되고 뇌 발달과 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샌디슨 박사는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호르몬 교란으로 시작되는 유형이라고요. 2010년 워싱턴대 앤스타인만 교수는 방향제, 세제, 로션 등 시중에 판매되는 향기 제품 25개를 분석해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분석한 제품 중 44%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성분들이 제품 라벨에는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화학물질이 코를 통해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사하거나 새 가구를 들이면 특유의 냄새가 나죠. 저도 어렸을 땐 이런 새집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냄새의 정식 명칭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합판, 파티클보드, 벽지 접착제, 가구 마감제, 페인트에 광범위하게 들어있죠.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이사할 때마다 대량으로 노출됩니다. 저도 옛날에 며칠 환기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에만 2에서 4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뇌세포 대사를 교란하고 학습, 기억,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경 독소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해마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정상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정리해볼까요? 마이코톡신이 혈뇌 장벽을 조금씩 손상시키는 동안 PFAS와 BPA가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고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해마를 공격하면 뇌에 가해지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샌디슨 박사는 이걸 총독성 부하라고 불러요.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요. 좋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무향 제품을 사용해야겠네요.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계에서는 가장 피하기 어려운 독소가 있는 것으로 바로 식탁을 꼽습니다. 설탕, 빵, 과자, 라면 등 정제 탄수화물이 뇌의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려 뇌세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이른바 제3형 당뇨병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단독으로 다루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그렇다면 이 독소들을 뇌가 스스로 제거할 수는 없는 걸까요? 2012년 로체스터대 마이켄 네데르가드 교수는 뇌과학계의 역사를 바꿀 발견을 합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가 노폐물을 처리하듯 뇌에도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리아 세포에 의존한다고 해서 글림프 시스템이라 부르죠. 우리가 자는 동안 뇌세포는 약 60% 수축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은 60% 넓어지는 거죠. 그 공간으로 뇌척 수액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낮 동안 뇌에 쌓인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도 함께요. 그런데 이 청소부들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건강한 성인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자게 했고 다른 그룹은 31시간 동안 깨어있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만으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5%나 쌓여버렸던 거죠. 하루 이틀의 수면 부족이 치매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덜 자고 낮에 독소가 조금씩 쌓이는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들어오는 독소가 너무 많으면 청소를 밤새도 따라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샌디슨 박사는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 처방으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금식을 제시합니다. 위장이 야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일하지 않아야 뇌가 청소하는데 온전히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에선 10중 8구 고스톱이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고스톱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뇌가 지독히도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고스톱 규칙을 배울 때는 뇌가 격렬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을 지나 완전히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고스톱을 자동 조종 모드로 넘겨버립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는커녕 그냥 맨날 다니던 익숙한 길만 계속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뇌의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겁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죠.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뇌의 길들을 끊어놓더라도 미리 수십 개의 우회로를 뚫어놓으면 길을 잃지 않는 원리입니다. 근데 고스톱이 무용지물이라면 이 우회로를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중과제 훈련을 추천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쓰는 육체 활동과 머리를 쓰는 인지적 과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산책을 나갔다고 상상해보세요. 평소처럼 그냥 걷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동시에 속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0 빼기 7은 93, 거기서 7을 빼면 86. 부모님 세대에게는 이런 방법이 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뇌는 다르죠. 젊은이의 뇌가 진짜 효과를 보려면 뇌가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한계치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라는 걸까요? 우리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는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BDNF는 뇌세포를 자라게 하는 기적의 비료고요. 하지만 몸만 냅다 움직이면 이 소중한 비료가 뇌 전체에 그냥 흩뿌려지고 맙니다. 이때 낯선 인지적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면 뇌는 이렇게 명령하죠. 지금 활성화된 영역으로 비료를 집중시키자. 신체 활동이 비료를 만들고 인지 활동이 그 비료를 정확한 곳에 꽂아넣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을 위한 이중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뇌과학계에서는 클라이밍을 가리켜 움직이는 3D 체스라고 부릅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전두엽은 다음에 잡을 홀드를 계획하고 두정엽은 공간 좌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소뇌는 균형을 0.01초 단위로 미세 조정합니다. 동시에 3개 이상의 뇌 영역이 한계치로 가동되는 거죠. 드럼도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완전히 독립적인 박자로 움직이죠. 귀로는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들으며 눈으로는 악보를 읽어야 합니다. 런닝머신을 뛰면서 유튜브를 보는 건 뇌 입장에선 그냥 산책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심박수가 최대치의 80% 이상 올라가는 고강도 인터벌로 뜁니다. 동시에 이어폰으로 영어나 다른 외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들리는 문장을 0.5초 간격으로 입 밖으로 따라 말해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뇌는 낯선 언어를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다시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언어 처리, 청각정보 통합, 호흡 조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나오는 BDNF가 언어 영역과 인지 영역에 정확하게 배달되는 것이죠.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혼자 하는 게임 말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짜고 팀원과 소통하며 동시에 손은 정교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복잡한 협동 게임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비디오 게임은 저글링, 악기 연주, 댄스와 함께 인간의 뇌 회부학적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복잡 기술 훈련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멍입니다.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뜻밖의 범인이죠. 엄마,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봐봐. 여보, 그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잖아. 왜 자꾸 찾는 거야? 가족들은 환자의 어긋난 기억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주려 합니다. 팩트를 체크해주고 억지로라도 현실로 끌어오려고 애쓰죠. 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샌디슨 박사는 경고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이 팩트체크 화법이 환자의 뇌세포를 죽이는 가장 끔찍한 대화법이라고요. 치매 환자의 뇌는 이미 극도로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현실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틀렸다고 부정해버리면 환자의 뇌는 극심한 공포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죠. 문제는 코르티솔이 뇌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주려고 던진 말인데 오히려 남아있던 기억세포마저 죽여버리는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샌디슨 박사는 예스 앤드 기법을 제안합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여기 너무 낯설다, 난 집으로 가련다 이렇게 불안해할 때
엄마, 여기 엄마가 30년 산 집이잖아. 이렇게 정정하는 대신 일단 엄마의 현실이 완벽하게 동참하는 겁니다. 맞아, 여기 좀 낯설게 느껴지지? 무섭겠다. 그리고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컵이네? 이거로 따뜻한 코코아 마실까? 환자의 오류를 교정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불안한 감정을 먼저 안전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환자의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코르티솔 분비를 멈춥니다. 그럼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예산에 따라 정리해볼까요? 먼저 무료로 가능한 7가지입니다. 새 가구를 샀다면 실외에 하루 이틀 꺼내두고 들이세요. 포름알데히드 초기 방출량을 미리 상당 부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베이크아웃을 하세요.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30도 이상으로 8시간 틀어서 집을 달군 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세요. 3에서 5회 반복하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리 후, 청소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10분씩이라도 창문을 여세요. 세탁기 고무 패킹도 열어보세요. 검은 점이 보인다면 곰팡이입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으로 닦아내고 세탁 후 꼭 문을 열어 건조시키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플러그인 방향제나 합성향 섬유 유연제는 버리세요. 밤마다 취침 3시간 전 금식을 시작하세요. 백에서 7을 빼는 방법도 좋고 산책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영어로 말해보려고도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돈이 조금 드는 6가지 활동입니다. 무독성 세제와 청소용품으로 교체하세요. 테플론 코팅팬을 스테인리스나 무쇠로 바꿔보세요. 음식 보관은 유리용기로 전환하시고 특히 뜨거운 음식, 기름 낀 음식은 플라스틱 절대 금지입니다. 침실에 공기청정기를 두세요. 공기질이 좋을수록 뇌를 청소하는 글림피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합니다. 에어컨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덕트 안의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은 내부 덕트까지 세척하는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이중과제 훈련 중 하나를 취미로 만들어보세요. 2023년 샌디슨 박사 연구진은 치매 전 단계 환자 34명을 모아 그들의 식단부터 바꿉니다. 뇌가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쓰도록 케토제닉 식단으로 바꾸고 알코올, 가공식품, 곡물을 완전히 끊었죠. 매일 밤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했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잘 땐 스마트워치를 차게 해서 수면시간, 수면의 질, 산소 포화도를 매일 밤 측정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테아닌 같은 수면 보조제도 필요에 따라 처방됐고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종류의 운동들을 추가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은 매일 걷기부터 시작했고 이미 근력 운동을 하던 사람은 유산소를 더했죠. 매일 12분씩 명상도 병행했습니다. 집안 곰팡이를 제거하고 매일 쓰는 세제와 스킨케어 제품을 무독성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은 함량이 높은 참치 같은 큰 생선 대신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를 먹겠고요. 땀내는 사우나와 림프 마사지로 체내 독소가 순환하도록 만들고 숯, 클로렐라, 제일라이트 성분의 보충제로 그 독소를 배출시켰고요. 잇몸 세균 수치가 높은 환자는 치과에서 스킬링을 받게 했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점막을 회복시키고 커큐민, 글루타치온, 비타민C로 전신 염증 수치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개입한 결과 약 74%의 환자들이 기억력, 집중력, 추론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영역에서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비싼 신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습관 때문도 아니었고요. 지붕에 뚫린 구멍들을 하나씩 막아나간 결과였죠.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들의 결과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덜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문을 10분 여는 것, 세탁기 문을 열어두는 것, 뜨거운 국물을 유리그릇에 옮겨 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훗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뇌를 지키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은 헤더 샌디슨 박사의 회복하는 뇌를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알츠하이머가 단일 원인이 아닌 다인성 질환이라는 것, 독소, 영양, 수면, 운동, 정서적 환경을 함께 다루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 사례와 과학적 근거들로 보여줍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구체적 케톤 식단 가이드와 독소 제거 체크리스트 등 더 깊고 실용적인 내용들도 방대해서 치매가 막연하게 두려운 분들, 소중한 사람의 인지 기능 저하를 막고 싶은 분들, 지금 나의 뇌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